안녕하세요. 대중 강연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한산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외계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외계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문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다. 여기 보이는 배경의 사진을 보시면 하얀 점이 하나 있죠. 하얀색 혹은 파란색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점은 지구를 떠났던 태양계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바로 이 하나의 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조그마한 점, 하나의 외로운 점에만 인류가 살고 있다는 것은 칼 세이건의 말 맞거나 굉장한 공간의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외계인을 찾기 위해서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우주생물학, 즉 애스트로바이올로지라는 학문은 천문학의 한 분야 중 하나로서 외계의 생명체의 존재나 혹은 외계인의 존재를 찾고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형태로 생겨나고 진화였을까를 예상하는 종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외계 생물체를 찾기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외계 행성 탐사, 그리고 우리가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태양계 탐사, 혹은 그 이외의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외계 행성 탐사부터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계 행성 탐사에 사용되는 우주망원경이 세 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망원경들인데요. 첫 번째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테스라는 우주망원경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알려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세 망원경들은 외계 행성의 발견 방법으로서 칙 현상을 사용합니다. 즉, 모항성을 배경으로 외계 행성이 이 항성의 앞을 지나갈 때 이 별의 밝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외계 행성이 이 별 주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총 5241개의 외계 행성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1790개는 지구와 비슷한 지구형 행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생명 거주 가능 구역, 즉 해비터블 존이라는 개념인데요. 행성이 모항성으로부터의 거리가 적당해야만 우리가 생명 활동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즉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항성에서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이 기체 상태가 되어버리고, 거리가 너무 멀다면 얼음과 같이 고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구와 비슷하게 모항성과의 거리가 적당할 경우에만 물이 액체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외계 행성 탐사를 통해서 이루어낸 몇 가지 발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트라피스트-1이라는 항성계입니다. 이 항성계에는 총 7개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양계는 8개인데 거의 태양계랑 비슷한 수준의 행성들이 발견된 셈이죠. 각각의 행성들에는 모항성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알파벳 문자들이 부여되었고요. 이 중에서 새 행성 EFG의 경우에는 지구와 비슷한
생명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게 트라피스트-1에 있는 행성들이 어떻게 식현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행성들이 모항성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래 보이는 항성의 밝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발견은 태비의 별이라는 항성이에요. 이 항성은 앞에서 말했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 항성은 행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불규칙한 밝기 변화를 보이는 별입니다. 이 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불규칙한 밝기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가설이 자연적으로 이 항성 주변에 해성 무리들이 있어서 이 해성 무리들에 의한 가림 효과로 인해서 항성의 밝기가 계속 변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가설이 있고요. 이외에는 한 가지 도전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항성 주변에 외계 인공 구조물이 있어서 이 인공 구조물이 항성 앞을 지나갈 때마다 불규칙한 밝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답이 무엇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태양계 탐사로 넘어갈 텐데요. 태양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많이 탐사가 된 천체는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에는 과거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되어 있고요. 이는 즉 화성이 과거에 지구와 비슷하게 생명 거주 가능 구역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화성을 현재 탐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탐사선이 여기 보이는 화성 정찰위성,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화성 로버인 큐리오시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탐사선들이 현재 화성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는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흔적도 같이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태양계 천체 중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천체 중 하나가 바로 목성의 이성 중 하나인 유로파인데요. 이 유로파의 표면은 굉장히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 유로파의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바다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 중 하나가 이 유로파의 표면에서 가끔씩 분출되곤 하는 이 얼음 화산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 화산의 존재는 즉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유로파가 지구와 비슷하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구의 심해 열수구와 비슷한 유로파의 심해 열수구가 존재하지 않을까 또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심해 열수구가 존재한다면 지구의 심해 열수구처럼 여기서 열과 양분을 받아가며 진화한 독자적인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외에 태양계 천체들 중 굉장히 흥미로운 천체가 한 번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오무아무아라는 이름의 천체입니다. 이 천체는 최초로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것이 확인된 외계 천체입니다. 이 천체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지나치면서 일종의 자체적인 추진력을 가진 것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체의 정체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체가 외계 문명이 보낸 인공 물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가스 방출이나 복사합 등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전파통신을 이용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만약에 지성을 가진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와 비슷하게 전파통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천문학자들은 외계인이 보낸 전파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SETI라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SETI는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파 신호들 속에서 인공적인 신호를 탐지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파망 환경들은 VLT라고 불리는 전파망 환경 배열인데요. 이러한 전파망 환경을 사용을 하여 외계에 있는 신호들을 탐지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세티가 이룬 한 가지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아래에 보이는 와우 시그널인데요. 이 와우 시그널은 궁수자리에서 날아온 강한 전파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처음 확인한 연구원이 여기 왼쪽에 와우라는 글자를 적었다고 해서 이 와우 시그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이 시그널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동일한 신호가 다시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계인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지구 바깥 생명체, 지성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우리는 우주가 거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한 가지 유명한 개념이 바로 페르미 역설인데요. 이 페르미 역설은 핵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라는 사람이 제안한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따릅니다. 우리 은하의 나이는 최소 100억 살이고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문명이 시작되어 수십억 년에 걸쳐 은하 전체를 탐사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이 외계인들과 만났거나 최소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직까지 외계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러한 페르미 역설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페르미 역설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희귀한 지구 가설인데요. 희귀한 지구 가설이란 복잡한 생물체가 발생 및 진화하려면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들이 맞물려야 한다는 가설입니다. 우리 지구를 예를 들면 태양풍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있고요. 지구에는. 그리고 지구는 앞에서 말했던 생명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한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적당한 크기의 항성인 태양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는 우리 은하 내에서도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현재보다 컸다면 여기 보이는 OBA 타입 별 중에 하나가 되었을 텐데요. 이러한 별들은 수명이 너무 짧아서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해서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기간인 35억 년의 시간을 벌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에 너무 가까이 있었다면 너무 많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 지구 생명체가 멸종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희귀한 지구 가설에 따르면 인류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성을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가설 중 하나가 바로 그레이트 필터라고도 불리는 대여과기 가설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생물이 탄생과 우주 문명의 발달 사이에는 통과하기 어려운 큰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이는 모식도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진보 방향이라고 한다면 가장 왼쪽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을 것이고 가장 오른쪽에는 우주 문명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일어날 만한 확률의 진화들이 여기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의 진화가 하늘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만한 확률의 진화를 잘 통과하지만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의 진화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선택받은 극소수의 종만이 이 대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인류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여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RNA,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의 생성이 있고요. 혹은 무생물에서 생명의 탄생하는 과정, 혹은 다세포 생물의 탄생, 혹은 지적 생명체의 탄생. 모두 아니라면, 혹은 우리 인류가 대여과기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르미 역설의 두 번째 해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멸망가설입니다. 모든 문명은 우주로 퍼져나가기 전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가설이에요. 문명이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빙하기, 초대형 화산 폭발과 같은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 혹은 소행성 충돌이나 초신성 감마선 폭발과 같은 천문학적 위험들. 모두 아니라면 핵전쟁, 사회붕괴, 생물, 나노기술의 부작용과 같은 문명의 자가 파괴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상상은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SF 작가이기도 한 아서 C 클라크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리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다 끔찍하다. 외계인은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주에는 우리 혼자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